그게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에는 그 취지에도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랑의 매는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를 침대 위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진짜 많이 있는 사고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그쵸? 있는 사고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장 변호사입니다. 배정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범죄 관련해서는 또 뉴스 기사를 심심찮게 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기사를 가지고 의견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거예요. 사안을 설명드리면 어떤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부모가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해자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 이 새끼 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이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는 학교폭력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부모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 아이가 지속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피해를 입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리고 그 나쁜 아이한테 너 우리 애 괴롭히지 마라. 뭐 앞으로 이런 행동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니 이게 맞냐라고 이야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도 100번 공감하는 게 아이가 잘못을 했고 물론 내 아이는 아니지만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행동 하지 마라. 이거 잘못된 행동이다 정도는 어른으로서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로서 그 정도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를 막 형사 사건화 되는 게 사실 바람직한지 모르겠어요.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 학생한테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고 정서학대로 취급을 하잖아요.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다만 이 기사는 저도 봤는데 이분의 워딩이 좀 부적절하기는 했더라고요. 기사에는 보니까 아빠 번호 줘봐. 나 교수 부부고 스카이 나왔다. 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둔다. 교육은 다 내 아래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할 수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좀 부적절하고 아이한테 분명히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내가 뭐 다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죄가 된 것 같고 만약에 우리 아이한테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앞으로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 너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훈육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또 조금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님은. 그런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그 말도 못하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찾아가서 뭐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가해자라고 해도 그 선을 넘어서 아이를 뭐 위협하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오피셜하게 점잖게 아이를 괴롭히지 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조심해라 정도의 훈육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말도 못한다고 하면은 피해자로서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아동학대라고 단정하기에는 단지 아이가 듣기 싫은 말을 해서 아이가 잘못한 거를 지적해서 바로 학대가 된다라고 하면 그 취지에도 맞진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그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 훈육할 때도 훈육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호하게 훈육을 하고 혼낼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폭력이 있다거나 뭐 심한 욕설을 쓴다거나 굉장히 아이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다거나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선을 지켜서 아이한테 이제 상황을 전달하고 뭐 주의를 요청하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제가 이제 워딩으로 설명드린 것 중에 이거예요. 너 이 새끼 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 안 둬. 이 워딩에서 너 이 새끼를 제외. 내 아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도 적정한 조치를 할 거야. 정도는 학대가 된다 안 된다, 변호사님. 이게 미성년자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적정한 조치를 할 거라는 말도 아이한테 어른으로서 하기에도 참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마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적정한 조치를 할 거야도 적당하지 않다, 변호사님은. 저는 제 심정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어요. 자꾸 이제 저희는 사건들로 접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꾸 이게 생기네요. 치세요? 자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네요.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동학대라는 네. 것 자체가 사실 법에는 뭐 아동의 신체,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에 따라 관점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정말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누군가에게는 아동학대로 비춰지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라서 그리고 저희가 판결문에도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때는 아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 그런 애매한 영역들이 좀 남아있어서 좀 다툼이 되고 저희를 계속 고민스럽게 만들고 아직까지 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랑의 매는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근데 사랑의 매는 우리 요즘 사회적인 합의를 보면 사랑의 매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랑의 매가 어느 수준까지는 사랑의 매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감정이 들어가고 그러면 약간 살짝만 이제 넘어서면 이제 사랑의 매가 아니고 폭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참. 그러면 이제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다를 수도 있는데 길 가는데 중고등학생이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좀 시켜주려고 야 이놈 새끼들아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라는 발언을 했어요. 아동학대입니까? 아니면 제가 의뢰를 했어요. 변호사님 저 이거 아동학대로 지금 고소당했어요. 전화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무혐의? 그거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은 정말 나쁘네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야 나도 담배 피는 거 뭐라고 안 하는데 왜 네가 뭔데 남의 아들한테 저는 뭐라고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의 부모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아 항상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아동학대고 나도 아동 학대로 평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물론 적절한 워딩은 아닐 수 있겠지만 뭐 너 이 새끼 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라는 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저는 경찰관과 검사님이 아동학대라고 뭔가 처벌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죄 무혐의. 그게 맞지 않을까요? 아,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몰려옵니다. 몰려고 때리려고 그래요 저를. 근데 저는 이제 복싱을 배웠잖아요. 그래갖고 촤촤촤 해서 다 무찔렀어요. 자 아동학대입니까 아닙니까? 폭행 사건인가? 분명히 애들이 저를 네. 패려고 10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그렇지만 저는 복싱을 너무 잘해서 10명을 다 해치우셨군요. 애들이 저를 때리려고 그래서 슉슉 이제 해서 담배까지 이렇게 딱. 일단 경찰 조사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아 그래요? 구속되나요? 아유, 뭐 구속은 안 시키시겠죠. 이렇게 네. 경위가 있으니까 충분히 참작을 받으실 수는 있겠지만 조사를 받고 이제 그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이 이제 막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정당방위 안 되나요? 이것도 참 좀 해주세요. 10대 1이니까 어떻게 10대 1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아무튼 무혐의 해주신다는 걸로 다음에 이런 일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렵네요. 다음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런 류의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갓난 애들을 놔두고 부모가 밖에 나가서 놀다가 뭐 게임하다가 술 먹다가 그건 정말 부모라고 하기도 힘들죠. 그렇게 하다가 애들이 잘못되는 경우 이런 것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친권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이들을 빨리 분리하고 보호가 돼야 되고 부모들도 정말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게 이건 정말 뭐 사실 살인과 진배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2돌 정도 되면 소위 말하는 아이들이 풀잠 잔다? 그렇게 이제 풀잠 자는 상황이라서 아이가 잘 자는 거 확인하고 아이가 평소에 뭐 지병이나 뭐 아픈 것도 없었고 잘 잠이 들게 돼가지고 이 부모님들은 또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심야 영화를 보러 갑니다. 한 2-3시간 보고 왔어요.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깨버린 거예요. 혹은 뭐 아이들은 뭐 어떤 돌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이가 정말 잘못됐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절대 두고 떠나면 안 된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중간에 깰 수도 있고 가만히 누워있는 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걸 두고 자리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일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기념일이고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서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 뭐 가족이라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감독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그렇게 혼자 두고 가는 거는 사실 지금 우리 현행법상 뭐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잠깐만 혼자 따로 세워두거나 하는 것도 다 방임이라든지 학대로 처벌받는 상황인데 그런 갓난 아이를 이제 집에 혼자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간다는 거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는 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 또 하나 있어요. 죄송해요. 요즘 우리 침대 생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갓난 아기들 뒤집기를 하던가 뭐 뒤집기 할랑말랑 하는 애들 침대에 이렇게 두고 있었는데 아이를 침대 위에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진짜 많이 있는 사고잖아요, 이거. 진짜 많이 그쵸. 있는 사고거든요. 아니 그래서 사실 보면 어머님들이 막 화장실도 막 문 열어놓고 가시고 또 애들 막 화장실까지 막 쫓아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잠깐 화장실은 충분히 갈 수 있죠.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리고 뭐 애를 안고 화장실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과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의는 아니겠지만 아이를 이제 좀 안전하게 좀 움직이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뭐 눕혀놓고 가거나 뭐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떨어지거나 낙상 사고가 발생했을 테니까 그게 뭐
학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뭐 과실치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죄명이. 과실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것도 사실 또 굉장히 별난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게 부모가 아무리 잠깐 계속 보고 있다가도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걸 다 뭐 학대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침대에서 떨어지는 상황이고 아이가 아주 본인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활동이 가능해서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모님의 과실이 좀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과실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심하게 다치거나 만약에 그렇게 사고가 크게 벌어지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하게 될 거고 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죠. 또 다른 기사인데 어느 지역의 이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방임한다 그리고 막말한다 이런 취지의 아동학대 고발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기사화됐고 이제 기사들을 살펴보면 청소도 안 하고 애들이 놀아도 뭐 제재도 안 하고 그리고 애들한테 뭐 고함을 치거나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교육을 했고 내 취지에 맞춘 적절한 교육을 했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교권 침해다라는 얘기가 이제 충돌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런 사례들이 현실적으로 또 되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사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뭐 열심히 본인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분이 이제 민원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뭐 40분 수업에 10분, 20분 정도 수업하고는 계속 뭐 영상을 보여주거나 청소도 제대로 안 해서 아이들이 사실 청소를 하고 뭐 교실을 관리하는 것도 초등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그리고 이동 수업, 급식 시간, 생활 지도 이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애들은 그냥 수업 시간에 핸드폰으로 그냥 게임하고 있고 그렇게 그냥 방치되어서 교육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기사상으로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동학대도 아동학대인데 이분은 이제 어쨌든 아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교육 활동이 완전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은 뭐 아동학대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학교에서 나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애들이 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교육을 받고 친구들이랑 뭐 수업을 받고 또 학습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당연히 배워야 되는 교육 과정이고 단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손이 다 생기는 거고 1년 동안 아이들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학대만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대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보다 훨씬 더 무겁게 다뤄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배지은 변호사님은 전직 이제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이럴 수 있다는 게 사실 학교에서 일을 했던 사람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안 돼요. 또 그 수업 시간에는 본인이 아이들을 안전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수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잘 데리고 있다가 잘 가르쳐서 집으로 보내야 되는 역할인데 그걸 하나도 안 했다라고 하면 뭐 학대는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당연한 말씀이신데 전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자주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있었고 애들은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면 휴대폰을 뭐 보게 해준다든지 뭐 특별한 날에 뭘 잘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애들은 너무나 좋아했는데 어느 날 물론 초등학생이면 뭐 학교 생활들 뭐 부모님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얘기했더니 아이들은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지적하는 상황이라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도가 있으니까 진도가 충분히 나갔고 이렇게 보상의 차원에서 아이들이 잘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여유 시간을 서로 약속된 범위에서 준다라고 하면 그게 뭐 매일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고 가끔 있는 행동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저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어쨌든 교사 본인이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그 자율권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될 것조차 안 하고 그런 행동만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좀 예민하게 건마다 또 반응하시는 부모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모인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드는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그러니까 너 핸드폰 하지 마 혹은 너 청소해 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핸드폰 꺼내서 하고 있고 청소하라 그러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근데 그게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훈육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때릴 수도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다 학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지 않았다 못했다 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을 두고 학부모들께서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은 아무것도 안 하냐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근데 이게 원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충분히 계속해서 이제 지도를 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이 아이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도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생 쪽에 이제 원인이 있고 선생님이 계속해서 오히려 교권 침해를 당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반대로 선생님이 적절하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어딘지부터 사실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선생님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반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역량과 스타일의 차이인데 거기서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초임 교사라든지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아이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선배 교사들이나 학교 차원에서 조금 도움을 제공하고 뭐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고 아이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뭐 부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단 이유가 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여기 기사 나온 게 사실이고 뭐 더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도 선생님이 이 정도면 그냥 일을 안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싶은데 뭐 교육과 또 이제 피교육자 간에는 또 많은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오늘 기사를 가지고 그러니까 명백한 사안과 좀 애매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 계속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연구가 되고 이렇게 논의가 되고 과연 학대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좀 발전했으면 이제 좋겠어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본 거고 다음에도 좀 뭐 애매한 것들이 있으면 좀 가지고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